옛날 숙종임금 시대 한양 근처 어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 부자가 이 고을에 뿌리를 내린 때는 할아버지 시절이었다. 조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이리저리 떠돌다가 거지 행색이 되어서 이 마을에 들어왔고, 분홍인 조소방 집에 의탁하며 머슴살이를 하였다. 조부는 성품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성실히 일을 하였다. 여러 머슴들이 거쳐갔지만 유독 조부만은 한결같았고 그 모습이 조소방의 눈에 들어왔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조소방은 이씨 총각을 불러 말했다. 여보게, 내 요즘 들어 걱정이 많아 잠을 잘 수가 없다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재산이 일이 쌓이면 무엇하나. 내 큰딸이 20살이 훌쩍 넘었는데 시집을 못 보내고 있으니. 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니 누가 장가를 오려 하겠는가. 자네 같으면 이런 신부와 혼인할 수 있겠나? 어르신, 그 정도 장애가 있다고 혼인을 못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대가가씨야 착한 데다가 얼굴도 곱고 살림 솜씨도 야무지니 조만간 좋은 혼처가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조부자가 총각에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 생각이 그러하다면 자네가 내 사이로 들어오는 것은 어떠한가? 총각은 깜짝 놀랐으나 이내 자리를 고쳐 앉고 말했다. 어르신, 오갈 데 없는 저를 걷어주시는 애도 하해와 같은데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제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요? 조서방은 근심이 눈 녹듯 사라졌고 한결같은 마음의 사익감이 생겨 흡족했으며 수일 내로 딸과 이 총각의 혼례를 치렀다. 이 부자의 조부가 혼인을 하고 보니 아내가 말을 못한다는 흠결은 있었지만 아름다운 외모에 침선이나 살림 솜씨도 좋았고 몸가짐도 바른 것이 자신의 처지에 견주어 보면 너무나 가분한 반려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자의 조부는 아내가 사랑스러웠고 자신을 거두어준 장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더욱 성심을 다해 집안일을 돌보았다. 장인은 이런 사이가 더욱 믿음직스러웠고 웬만한 집안일은 사이에게 맡겼다. 이렇게 10여 년이 흘러 장인은 딸 네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전닭과 집을 분배하여 분가를 시켰다. 이 부자의 조부는 근실하게 농사를 짓고 재산 또한 늘려갔다. 아들을 거쳐 손자인 이 부자 때에 이르러서는 천석직이 부자가 되었다. 어느덧 이 부자의 나이가 50에 이르니 재산은 부럽지 않았으나 자신의 신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평민의 집안에 사이로 들어와 평민 취급을 받고 있었으나 원래 조상은 문벌이 있는 양반이었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부자는 여러 곳에 수소문하여 조부의 발자취를 더듬어 갔고 양반 신분인 친척을 만나게 되었다. 이 부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가를 도와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이 소식을 듣고 한양의 일가 중 한 사람이 다리를 놓아 돈 1만 양의 종국품 감역의 첩지를 사서 본격적으로 양반 행세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부자는 흡족했으나 확고한 양반의 입지를 다지고자 다수의 양반들과 교류를 이어갔다. 이를 위해 더 큰 집을 지었고 세간과 하인도 늘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님을 받아 대접했다.
자연히 이 집에 찾아드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이 부자의 아내 또한 상차림하는 것을 힘들다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베푼다는 심정으로 즐겨했다. 한편 이 부자는 외아들의 며느리를 가난하지만 문벌 있는 가문의 여식으로 들였다. 이 부자는 사돈집을 살뜰히 챙겼으며 혹여 예의를 모른다는 말이 나올까 하여 조심히 대하였다.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 이 부자의 아내는 유명을 달리했고 손님 상차림은 오롯이 며느리의 몫이 되었다. 며느리는 밀려 들어오는 손님 상차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자 불만이 쌓여갔다. 특히나 손님들에게 퍼주듯 베푸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어 더욱 불만이었다. 며느리는 틈만 나면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여보, 나중에 당신은 제발 손님을 받지 마시오. 손님 상차림에 내가 파김치가 다 되었소. 아니 어찌 말을 그리하시오. 내 부인이 수고가 많은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오. 하지만 이날 이때까지 손님이 들어서 집안이 번창하고 있고 오히려 재산도 늘고 있지 않소. 손님이 끊긴다면 그날이 우리 집안이 망한 날이라는 것을 어찌 그리 모르시오. 며느리는 이리 핀잔을 듣고 분하였으나 억지로 참았다. 세월이 흘러 이 부자는 세상을 떠났고 이 부자의 아들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이 부자의 며느리는 이제는 손님이 줄지 않을까 하여 기대를 하였으나 오히려 손님이 시아버지 때보다 몇 배로 늘어났다. 어느 날부터 이 부자의 며느리는 손님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지 이리저리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초가을 어느 날 늙은 스님이 탁발을 하러 대문 앞에서 염불하며 덕담을 하였다. 자손이 번창하시고 빈객이 집안에 가득하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며느리가 나와 스님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는 자손 번창이라는 말은 해도 빈객이 집안 가득하라는 말은 하지 마시오. 손님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오. 스님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마님, 번성한 집안에 손님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어찌하여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며느리는 더욱 화를 내며 스님을 내쫓으려 했다. 이에 스님이 혀를 차며 말했다. 어허, 어찌 그리 역정을 내십니까? 정 그러하시다면 손님이 더는 찾아오지 않을 방도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는 반색을 하며 되물었고 스님이 이어서 말했다. 이 집에 손이 많은 것은 이 집의 집터 때문입니다. 집 뒤에 우뚝 솟은 산 정상에 감 모양의 바위로부터 전기를 받은 것이지요. 석공을 불러 그 감 모양의 바위를 쪼아 없애면 1년 안에 손님이 반으로 줄고 3년 안에 손님이 없어질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는 기뻐하며 말했다. 스님,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리 된다면야 해마다 빠지지 않고 시주를 하겠소. 소승은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집에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손님이 와서 귀찮은 이상으로 다른 괴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중히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시지요. 며느리는 스님의 경고는 귀담아 듣지 않고 은밀히 석공들을 고용해서 갓바위를 쪼아 없앴다. 갓바위가 없어진 지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이 병이나 들어눕게 되었고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아무리 약을 처방해도 병이 낫지 않았고 눈덩이 같은 약값으로 가산이 줄고 재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허나 아들은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물쓰듯 하였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4, 5년 만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 재산이 사라지자 가술들은 뿔뿔이 흩어져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며느리가 구걸로 연명하던 어느 날 길가에 쪼그리고 앉았는데 마침 그 옛날 스님이 지나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급히 스님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대사님, 부디 용서하시오. 그때 대사님의 충고를 들었던들 일이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가엾게 여기어 제발 구해 주시오. 이 말을 듣고 스님이 말했다. 시주님, 낸들 어찌하는 수가 있겠소. 이미 쏟아진 물이니 주워 담을 수 없소이다. 이 말을 남기고 스님이 지나가려 하자 며느리가 장삼 소매를 붙잡고 말했다. 보시하는 셈치고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내 지난 일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소매를 뿌리치며 스님이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더 고통을 받으며 제대로 후회를 해야 할 것이요. 그리해도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이에다. 그리고 이제는 손님상 차릴 일도 없어 몸이 편할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시오? 이렇듯 책망하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멀어져 가는 스님을 바라보자 며느리는 만감이 교차했다. 며느리는 후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담아 스님을 향해 절규하며 쫓아갔다. 대사님,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이렇게 한참 스님을 쫓아갈 때 어디선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가 웃음소리를 듣고 눈을 떠 바라보니 계집종이 옆에서 크게 웃고 있었다. 안방마님, 어찌 대낮에 이리 잠꼬대를 심하게 하십니까? 밖에 손님이 와서 주인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을 더듬어 보니 조가의 스님이 탁바로 때부터 꿈이라 생각되었다. 문득 창문을 열고 뒷산 꼭대기를 보니 마치 간 모양의 바위가 보였다. 며느리는 뭔지 모를 신령한 기운이 꿈으로 현몽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날 자신의 마음가짐을 회하였다. 이후로는 손님이 찾아오면 남편과 함께 맞이했고 상차림을 직접 살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이나 거린이 찾아오면 더욱 따뜻하게 대하여 인근 마을에서는 이 부자의 집이 인심이 좋은 것으로 유명해졌다. 이후로 집안 재산이 늘어 번창했으며 자손 역시 총명하고 훌륭한 인재가 많아 명망 있는 집안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전해진다.